7월 19일부터 7월 17일부터 5.69% 무섭다 이자 폭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코픽스 금리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주택담보대출이 7월 17일부터 5.69%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지금 8월 17일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5.69%입니다. 상단이. 진짜 대단하죠. 하단이 4.29%고요. 국민은행이 말입니다. 우리은행은 4.89%고 상단은 6.09%입니다. 코픽스 금리는 낮아지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도 농협에 주택담보대출이 있거든요. 금리가 장난 아닙니다. 제가 신용점수가 960점이 넘습니다. 10점을 더 올려서 지금 970점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요 5.08%입니다. 5.08%면 한 달에 나가는 돈만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원리금을 갚으려고 하면요. 부담되죠. 이게 말입니다. 150만 원을 넘어서서 180만 원씩 나가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무섭다 이자 폭탄을 했을까요?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빌렸을 때 3억 원을 빌렸거든요. 지난 8년간 갚았는데 여전히 말입니다. 8년간 갚았는데 여전히 2억 3천만 원이 됩니다. 7천만 원밖에 못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갚으려고 그러면 앞으로 22년이나 남았잖아요. 30년짜리니까. 와,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제가 한 달에 180만 원씩 갚는 게 이게 진짜 눈 튀어나올 일이거든요. 안 그래도 이자 폭탄에 감당하기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올라가니 한숨만 나옵니다. 아마 저만 이럴 게 아닐 거예요. 연끌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전 저보다 더 심할 겁니다. 저는 남아있는 돈이 2억 3천이잖아요. 많이 빌리신 분들은 3억 4억씩 다 빌렸다 그러면 그에 대한 부담감 엄청날 겁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픽스 금리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2022년 12월에 4.29%로 가장 높이 치솟았다가 지금 2023년 11월에 4%까지 떨어지고요. 그때부터 내리 9개월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픽스 금리라는 게 국내 8개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지수거든요. 자금을 조달할 때 이자를 주고 조달을 하게 되는데 그 이자가 3.42% 정도 된다는 뜻이에요. 채권을 발행, 금융채권을 발행한다든가 대출을 예적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전체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더해보니 3.43%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죠. 실제 주택담보대출은 더 늘어나잖아요. 금리 자체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저는 오히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까지 더 충격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규도 이렇잖아요. 그런데 잔액 기준은 더 심각합니다. 잔액 기준은 2023년 9월에 3.90%였거든요. 그때부터 꾸준히 떨어졌습니다. 꾸준히.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11개월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69%입니다. 아니 대출금리가 3.69% 이 정도 되면 진짜 심각하죠. 왜냐? 코픽스 금리에다 가상금리를 플러스를 시키잖아요. 가상금리라는 게 은행을 운영하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은행의 지점의 렌트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가상금리를 거기다가 추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상금리가 굉장히 많이 붙는다는 뜻이에요. 잔액 기준 3.69%나 혹은 신규 기준 3.42%
42%에 5.69% 최고까지 올라가니 진짜 심각하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하단 4.29%는 누가 받는 걸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신용 점수가 970점이면 상위 클래스입니다. 그런데도 5.08%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심각하죠. 이 정도면요. 진짜 심각하죠. 저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돈 빌려서 집을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집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충격파는 굉장히 클 겁니다. 여러분 가계대출을 보세요. 가계대출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을 보면 2024년 7월에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1120조 8천억 원. 사상 최대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빌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자는요. 이자는 완전히 폭탄이 됐다는 뜻이니까 진짜 심각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돈 빌린 사람들은 마치 죄인 같아요. 정부가 마음대로 말입니다. 가상금리 올리고 이러잖아요. 은행들은 돈잔치 하는데. 저는 새벽 2시 12시 반 일어나서 새벽 2시부터 사실상 일을 하는데 저는 이런 걸 보면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주고 성실히 갚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게 맞는 거지 지금처럼 정부 정책의 실패를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 저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상금리를 왜 0.5%포인트나 더 올린단 말입니까? 그러니 이자 폭탄이라는 것 이제 현실이 됐고요. 무섭다 하는 것도 사실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 가계대출 자체가 2017년에 766조 8천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120조. 이게 여러분 은행권만 이렇죠.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이금융권이든 보험사든 다 합치면요. 가계대출은 진짜 충격적으로 많거든요.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자 폭탄이라는 말은 그냥 아주 쉬운 말이에요. 쉬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말이 제가 이자 폭탄 이렇게 쓰니까 무섭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게 보통 사람들도 다 관련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가계 부채의 그 충격파 지금 만만치 않다는 뜻입니다. 가계신용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이자가 많이 올라가면 무섭다고 이야기하는데 1882조 8천억 원이잖아요. 전체. 2017년에 1450조 8천억 원이 1882조 8천억 원이 됐다고 하니까 무섭죠.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돈 빌려서 집 사는 거 있잖아요. 연끌하는 거 말입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금리가 이게 쉽게 안 떨어질 겁니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요. 찔끔찔끔 떨어질 거예요. 한꺼번에 많이 내리고 싶지만 사실 물가를 못 잡았기 때문에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자 폭탄은 계속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거 반드시 염두에 두고 저는 집을 사야 되겠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봅니다. 그만큼 이자는요. 이 낙수물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낙수물이 떨어지면 바위도 깨트린다고 하잖아요. 이자는 바위만 깨트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섭다는 겁니다. 이자는 그만큼 우리 생활을 아주 옥죄할 수 있으니까 또 조심하시고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